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미투 운동, 미국에서 시작이 되고 전 세계를 지금 몇 바퀴나 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드디어 문화계로 이 일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시인 최영미 씨가 2달 전에 발표한 시조 괴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시 제목이 왜 괴물입니까? 네, 이게 사실은 괴물 같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예. 보이고요. 예.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데는 예컨대 지금 이미 일어났던 사건을 일종의 이제 시로 은유화하면서 네. 제목을 이제 괴물이라고 단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시 내용을 보면 결국 어떤 이제 굉장히 인지도 있는 이제 어떤 저명한 시인에 의해 가지고 성추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지금 이 시단의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요. 이것을 그 특집이었는데 그 지금 시집이 뭐 페미니스트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여성이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해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작품을 올리는 중에 하나가 이제 딸려간 게 이 괴물이라는 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 전에 발표할 때는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회자될 줄은 계획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제 뭐 검찰에서 이렇게 성희롱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다시금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 시가 회자되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이 피해자들이 당하는 정신적 충격을 은유화해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자, 시 괴물 내용을 보면은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그 원로 시인의 성추행 전력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시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이 저 윗부분 괴물은 누구? 이건 저희가 붙인 제목이고요. 그 이제 바로 밑에 괴물 이렇게 쓰여 있는 저 부분부터가 시 전문이 되겠습니다. 시 제목은 괴물입니다. 본문이 시작됩니다. EN이라고 지금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E자, N자, E자는 대문자, N은 소문자로 썼는데요. 저걸 읽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영어식으로 읽으면 은이 될 수도 있고 N이 될 수도 있고요. 불어식으로 읽으면 앙이 될 수도 있고 뭐 저걸 이제 그 최 시인이 어떻게 읽었을까 하지만 사실은 문단에 있는 사람은 저 EN 저 두 영어 알파벳을 다 은이라고 읽습니다. 은 선생 이렇게 발음해야 맞는 거지요. 아무튼 저는 EN이라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N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4개 K 시인이 충고했다. 저 K는 이제 최영미 시인이 여러 가지 2중, 3중의 문학적 장치를 저기다 넣어놓고 있는데 K라는 이 성 이니셜을 쓸 수 있는 한국의 성씨는 이제 몇 개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가씨, 강씨, 감씨 거기를 지나가면 고씨가 있고 김씨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두루 다 지칭할 수 있게 K시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나오는 EN 선생 그 EN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K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빡 잊고 EN 선생 옆에 앉았다가 미투 이제 나도 그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당했다는 뜻입니다. 저기에서 미투는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여기에서 굳이 동생에게 빌렸다는 말을 쓴 것은 실크 정장을 입을 정도로 나는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 뭐 이런 말을 저기에 이제 함의를 또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의가 구겨졌다는 것은 이엔 선생의 행위가 저 정도였다라는 걸 암시를 하는 거죠. 이어서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몇 년 뒤 어느 출판사 망년회에서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이엔을 보고 내가 소리쳤다. 이 교활한 늙은이야. 감히 30년 선배를 들이받고 나는 도망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서 지목되는 이엔이라는 원로 시인과 최영미 시인의 나이 차이를 계산해보면 30년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30년은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그냥 그 정도로
대선배였다라는 뜻 같습니다. 들이받고 나는 도망쳤다. 이엔이 내게 맥주잔이라도 뒤에서 던지면 새로 산 검정색 조끼가 더러워질까 봐 코트 자락 휘날리며 마포의 음식점을 나왔는데 100권의 시집을 펴낸 이에는 수도꼭지야 틀면 나오거든. 그런데 그 물은 똥물이지 뭐니. 우리나라 시인들 중에서 100권의 시집을 낸 시인 많지 않습니다. 100권까지는 아무리 시집을 많이 내도 100권까지는 내는 시인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지금 저기에서 지목하고 있는 원로 시인은 100권 가까이 냈습니다. 그래서 저 100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문학계에 있는 분들은 다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구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시인이 마치 수도꼭지 틀듯 시를 다량으로 쏟아낼 때 저 비유는 흔히 쓰는 이제 비유가 되겠습니다. 수도꼭지처럼 이제 시를 쓴다. 그런데 거기에 비난을 가하는 거죠. 똥물이다. 우리끼리 있을 때 글을 씹은 소설가 박 선생도 이엔의 몸집이 커져 괴물이 되자 입을 다물었다. 자기들이 먹는 물이 똥물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대중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노털상 후보로 이엔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이엔이 노털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돼 있죠. 노털상, 나이든 노인을 비하하에서 쓰는 속어가 노털이었습니다. 노털. 요즘 젊은이들은 잘 쓰지 않는데 최영미 시인의 그 연배의 세대들은 노털이라는 말을 이제 어르신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었죠. 그 말과 아울러서 노벨상을 함께 은유한 상이 바로 노털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런 어떤 이제 분한 마음이 있다든지 아주 쓰라린 괴로운 추억이 있다든지 그걸 오랜 시간 이제 속 안에 끓고 있다가 이제 폭로하는 시를 쓰게 됐는데 뭐 계기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 사건이 발생을 했었던 게 이제 가장 큰 계기이고요. 네. 결국은 지금 이 잡지 이름은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017년도 겨울호에 황해문화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여성주의적 그 작품을 다루기로 특집을 만들어 가지고 네. 지금 이 작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네. 그 부탁한 내용을 지금 이 시로 만든 내용이 지금 읽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그마치 이 EN이라고 쓴 분이 예.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예. 제가 느낄 때 이게 좀 우리가 이렇게까지 EN이라는 사람의 그 신분을 특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지금 친고죄가 다 폐지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 증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심지어는 지금 사과문까지 나왔기 때문에 자백을 한 거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피해자의 실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하고 사진까지 내보내면서 지금 그 피해자에게 이런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비밀을 지켜줘야 될 이유가 뭔지 좀 한편으로는 지금 토론을 하면서도 좀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실은 고발을 하는 거죠. 예. 네.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전부터 불거지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인터넷 공간에서는 가장 많이 들여다본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 국장님, 이제 말이 나왔기 말인데요. 이 괴물이라는 시에도 EN이라는 표현이 EN, 저는 이제 은이라고 읽었습니다만 EN이라는 표현이 8번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 이니셜에 지칭되어 오고 있는 이 문인 인터넷 공간에서는 댓글에 다 분명히 이미 나와 있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EN이 예. 이니셜이냐 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걸 쭉 읽어보면 이게 어느 시인인지 금방 알아요. 네. 근데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 EN은 이니셜이 아니죠. 근데 이제 외국식으로 하면 또 이름하고 성하고 거꾸로 쓰니까 예. 뭐 이제 그렇게 돼서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저 시만 아까 읽어보셨지만 쭉 읽으면 이게 그동안에 뭐 그 한국 시인 중에서 노벨상
후보로 올랐던 분이 뭐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는데 본인은 이걸 가지고 그냥 시로, 그러니까 문학으로 이해해달라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근데 그 시에 보면 마치 무슨 기자들이 이렇게 스케치 기사 쓰듯이 돼 있잖아요. 뭐 네. 뭘 하고 마포 음식점을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 보면 네.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본인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으로 이해해달라고 하지만 실제 저 시를 읽는 많은 문학인들과 더불어 보통의 사람들도 이게 특정의 어느 시인을 겨냥하고 있구나.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구나 하는 것을 상당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영미 시인은 이제 이 원로 그 남성 시인을 본명을 이제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게 누구다 다 알아차릴 수 있게 여러 군데다가 이제 반복해서 표현을 해놨어요.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EN 그 단어와 또 30년 차이. 그런데 지금 최영미 시인이 1961년생이거든요. 네. 30년 정도 차이 되면 지금 80대죠. 네. 80대 노 시인이 될 것이고 또 100권의 시집, 예. 뭐 또 노틀상, 네. 노틀상 노벨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노벨상 문학상 발표될 때마다 그 시인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는 그거 일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수정 교수께서 왜 가해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느냐, 피해자는 이름을 밝히고 나오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최영미 시인이 만약에 그 해당자를 그 이엔 선생을 뭐 법적으로 고소를 했거나 고발을 했거나 이런 것 같으면 물론 당연히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최영미 시인의 본인도 이것을 그냥 시로 봐달라. 그리고 우상파괴를 주제로 한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로 의심이 되는 그 사람, 그 시인 이름을 밝히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저 시를 이제 처음에 실었던 황해문화. 황해는 우리 서해를 물론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개간 문화 잡지죠. 석 달에 한 번 나오는 잡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 소설도 간간히 실기 때문에 문예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주관을 했던 이가 이제 문학 평론가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러는데 꼭 문학만 다루는 잡지는 아니고요. 이제 문화 전반을 이렇게 아우러서 고민하는 그런 잡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시를 실었다는 게 그 황해문화라는 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원로 문학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분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시인데 와, 용감하게 실었어요, 이런 시를. 그래서 처음에 실을지 말지를 고민했다 그래요. 그래요? 황해문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걸 수정을 할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네. 아니 싫으면 싫고 안 싫으면 안 싫는 거지 이걸 수정을 하거나 편집을 하면은 그거는 시인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누구를 특정해서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고 이 안에 시 안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좀 격한 표현들 있잖아요. 뭐 수도꼭지 안에 뭐 어떤 물이라든지 이런 표현들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시인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걸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니까는 싫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최은미 시인이 이거를 직접 고소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시로 표현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현실적으로 이 시가 창작된 게 작년 12월이라 그러는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미투 움직임이 일기 전이에요. 네. 그래서 용기가 없었던 것 같고 문학적인 이유에서 생각해보면 본인은 시인이잖아요. 네. 일반인들처럼 고소를 하고 신고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현실을 비틀어가지고 풍자해서 묘사함으로써 이걸 후세에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 자, 최영미 씨는 이게 크게 논란이 되자 어제 몇 군데 언론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 EN이라고 지칭된 이 원로 시인을 향해서 상습범이라는 말을 썼더군요. 그렇죠. 그 본인이 그 문단에 등단한 것이 1994년이죠. 예. 1994년인데 그때부터 그 이엔 선생에 대해 어떤 악행 이런 것이 소문이 자자했고 또 본인도 그 피해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예.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엔 선생뿐이 아니고 문단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상당히 많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원로 시인들이 선배 시인들이 선배 문학가들이 어떤 문학 잡지 같은데 편집위원 이런 것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그 요거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부딪혔을 경우에는 어떤 그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시해온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에서
그 성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지목된 원로 시인 이엔 선생. 이 사람은 뭐 어떤 해명을 좀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이분이 해명을 내놓으셨는데 뭐라 예. 그랬냐면 30년 전 출판사의 송년회였던 것 같다. 네. 뭐 공개된 자리였고 술 먹고 격려도 하느라고 손목도 잡고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럴 의도는 없지만 오늘날에 비춰서 이게 희롱이라고 그래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뉘우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게 다른 누군가의 변명하고 또 비슷하죠. 안태근 전 국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기억은 안 났지만 그렇게 했다면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손목을 잡은 거는 인정하면서 뭐 그럴 의도는 없었다. 이게 희롱할 의도는 없었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그냥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해명은 지금 1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최영미 시인은 상습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 사이의 그 갭 차이가 굉장히 크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제 최영미 시인은 그러면은 어떤 문학적 이력을 쌓아왔던 사람인지 잠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영미 시인도 사실은 이제 30 잔치는 끝났다라는 저 첫 시집에 여러 가지 도발적인 시들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이제 그런 주인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 자체가 뭐 그 이른바 학생 운동을 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을 받았는데 그 안에 보면 그 아까 이제 거기에 뭐 무슨 물 뭐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듯이 네.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에서 쓸 수 있는 단어라는 약간은 뭐 고상한 그런 단어와 함께 일상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비문학도 같은 사람들도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표현들이 시에 많이 등장하더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시에서 볼 수 없었던 약간은 파격적인 시다 해서 그 30 잔치는 끝났다 하는 그 시와 시집이 관심을 모았던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최영미 시인이 처음에 이 시단에 등장할 때부터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은 기존 그 어떤 시문학 세계와는 좀 다른 그 표현과 단어, 어법 뭐 이런 걸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최영미 시인은 또 덧붙여서 그 남녀 성행위라든지 또는 남녀의 성기를 지칭하는 이런 시어들을 시에 들어가면 다 시어가 되지요. 근데 그동안 시에서는 잘 쓰지 않았던 이런 언어들을 과감하게 써서 그 자유로운 도발 정신이나 상상력 이런 것이 또 그 당시 문단에서 화제가 되고 또 얘기거리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이제 그런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최영미 시인이 이렇게 원로 시인의 그 어떤 성추행에 해당되는 부분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고발하는 이런 시를 발표를 하고 또 그게 화제가 되고 이제 이러한 상황이 우리 문단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수님 결론 삼아서 이러한 그 얘기들이 그동안 계속돼 왔다고 최영미 시인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그걸 당시에는 얘기를 하지 못했고 이제 해가 바뀌고 또 아까 제가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걸 이제 더 이상 덮어놓지 않는 분위기가 이제 일어나면서 드디어 얘기를 하는 뭐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가면서 규범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용인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다시금 이제 뭐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제가 느끼는 두 가지는 뭐냐면 지금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굉장히 시의 내용은 뭐 자유주의적 리버럴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해자가 상당 부분 뭔가 좀 이렇게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조차 네. 사실은 이 피해 사실,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언급할 때는 예. 좀 지양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네. 미국에도 보면 쉴드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거력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결국은 지금 벌어진 사건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만 언급하라. 이런 이제 법이 있는데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최영미 시인의 시가 얼만큼 성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지는 지금 이 사람이 당한 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시적인 판타지하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일어난 범죄의 사실과는 네. 관계없이 우리가 언급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 네. 사실은 조직적으로 이 사람을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있었기 아하. 때문에 예. 이 최 시인이라는 사람도 거의 10년 동안 활동을 못했다고 해요.
네.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발고를 하면 그때부터 조직에서 이 발고한 피해자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네. 조직의 수치를 드러냈다 이래가지고 네. 그게 사실은 이런 종류의 피해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지적되지 않게 만들었던 굉장히 중대한 이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엇인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는 사실은 은폐되거나 숨기거나 하는 쪽에서는 훨씬 거리가 있게 가해자에게 잘못한 지점을 비난하고 책망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또 다른 성희롱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작년 9월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갔는데 그때 간 도시가 뉴욕입니다. 그런데 뉴욕 순방 때 이제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은 청와대 식구뿐만이 아니라 각 행정부처에서도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때 파견된 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현지에서 채용된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그 작년 9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네. 파견된 공무원이 있었는데 예. 이 사람이 거기서 순방 행사를 돕기 위해 채용되었던 인턴 여직원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대요. 예. 그 여직원이 이제 이거를 정부에다가 알리고 이 사실을 본인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징계 처분에 따라서 직위 해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네. 근데 이제 이를 두고 왜 그거를 조용히 덮고 넘어갔냐, 은폐했던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왜 직위 해제 너무 경미한 처분이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당시에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일부만 알고 조용히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직위 해제라는 거는 직위 자체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해고랑은 다르기 때문에 경미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당시 조사 과정에서 어떤 양적 요소가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뭐 네. 여직원과 합의를 했던가 아니면 다른 감안할 사정이 있었던가 대화 내용의 수위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경미한 처분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송 국장님, 이제 그 부분까지도 전 변호사가 좀 짚어주셨는데 가령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이걸 덮으려고 한 건지 네. 아니면 뭐 기자가 물어보지 않으니까 구태여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부 교육은 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내부 교육은 일단 그 해외 출장 갔을 때 네. 어떤 조심해야 될 점 그런 것을 교육을 했다고 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어떤 조직에서 일어나는 그 주문 같은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몇 번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있고 지금 청와대가 굳이 저것을 이야기 안 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윤창중 트라우마가 좀 감안했지 않나 싶어요. 네. 이 세 가지가 비슷합니다. 윤창중 대변인 그때 그 워싱턴이죠. 네. 워싱턴이고 같은 미국입니다. 이번엔 뉴욕이고. 네. 그리고 피해자가 인턴이라는 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윤창중 대변인이 그 추문을 일으켰을 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첫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네. 첫 미국 출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이 됐죠. 박근혜 정부의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되고 어쨌든 그것이 참 불길한 조짐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네. 이번에 9월 달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가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굳이 알려야 될 의무도 없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았고 이번에 그 조선일보 취재에서 밝혀진 거죠. 네.